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연예인 누구냐? 많은 분들이 제가 소속사랑 관계가 있어서 그렇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예쁜 연예인은 제 마음속에 송혜교 씨밖에 없습니다. 송혜교 씨 진짜 예뻐요. 송혜교 씨 너무 이쁩니다. 제일 이쁩니다. 소속사랑 아무 관계없이 그냥 제가 봤을 때 제일 이쁜 사람 송혜교예요. 그 수많은 연예인을 인터뷰하면서도 송혜교 씨를 넘어서는 연예인을 못 봤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라 대통령 이도입니다. 40만을 돌파하게 됐는데 사실은 제게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고 큰 의미는 없어요. 야, 큰 의미 없다면서 왜 웃는데? 괜찮아. 너무 좋긴 합니다. 근데 좋긴 한데 사실 지난해가 완전 암흑 같아가지고 1월 달부터 그만두고 싶었어요. 1월부터 그만두고 2월, 3월 막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계속 했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고 이렇게 저를 알게 모르게 응원해 주시는 그 힘들이 전해져서 제가 힘들 때마다 잘 버틸 수 있었고 제가 그만두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Q&A 사실은 오늘 제가 앞서서 오전에 글을 올렸어요. 저에게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한 분도 남겨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해볼 만한 아이템, 컨텐츠 얘기했더니 아무도 남겨주지 않으셔가지고 저 혼자 바득바득 그동안 시청자분들이 제게 궁금해하셨던 내용들 이런 거를 준비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일단은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초창기부터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사실 언론사에서 처음으로 그만두고 나서 했던 일이 바로 이진호 기자의 싱카라는 연애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진호가 차를 몰고 다니면서 연예인을 옆에 태우고 노래를 시켜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게 폭망했습니다. 연예인 거의 100여 명 가까이 제가 이렇게 다 모셔가지고 했었는데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가지고 도저히 연예인들한테 미안해서 못하겠더라고요. 잘 보면 놀라워요. 헤이즈 뜨기 전에 제 자동차 탔습니다. 그리고 볼빨간 사춘기 제 방송 탔어요. 그래, 잘 되고 나서 연락 안 되더라. 그래, 그래도 기뻐. 너네들이 잘 돼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저랑 같이 일을 도와주던 친구가 유튜브에 깨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는 하긴 했었는데 선배 저 유튜브에다가 선배 영상 올려도 돼요? 그러길래 그래 한번 올려봐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올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만뒀었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었는데 딱 보니까 오늘 보니까 구독자가 6,000명이 돼 있더라고요. 구독자 1,000명 이상부터는 수익 창출이 된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채널명이 왜 뒤통령인가? 이 뒤통령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막 사람 어감이 안 좋다. 뒤통수 치지 않냐? 요즘 시대에 막 뒤통수 때리지 않냐? 이런 걸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이뉴스, TVN 이뉴스에 있었어요. 회사한테 징계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선배들 2명과 함께 이름을 걸고 뒤통수 연예 기자단 생각해보면 웃기네요. 뒤통수 연예 기자단이라는 블로그 채널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완전 대박 난 거예요. 진짜 하루에 막 100만씩 들어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잘 되겠구니 했는데 역시 이름을 걸고 하니까 회사에서 왜 회사 일 이외에 하냐. 그래서 거의 이제 처벌을 받을 뻔 했는데 그 채널을 이제 안 하는 조건으로 끝냈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바보 같은 일이었어요. 그때 했으면 돈 많이 벌었을 텐데 그 채널을 이제 그만두고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그때 상황을 알고 있던 제 지인이 그럼 뒤통수 연예 기자단에서 한 번 더 올라간 연애 뒷이야기를 전해주는 뒤통령으로 하면 어떻겠냐 얘기를 해서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질문, 기자 생활하면서 기억에 남는 특종이 있느냐?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몇 개의 특종을 터뜨렸지만 스포츠조선 야구부에 있을 때 박찬호 씨가 일본에 오릭스 간다는 특종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단독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는 신문 시대였어요. 그래서 광화문 일대 모든 조간 신문에 다 박찬호 오릭스 이게 다 깔렸습니다. 그 제가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연예 뉴스는 되게 많이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유일하게 기억이 나는 게 좀 안 좋은 거긴 하지만 서장훈 씨, 오정현 씨 그 이혼 그때 좀 죄송한 마음이네요. 그 외에도 다수 특종을 했는데 사실 까먹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네 번째, 실제 성격은 어떠냐? 모르겠습니다. 저 약간 이중성 있습니다.
이중성이 있다는 거 별로 안 좋은 거죠. 이중성이 좀 있죠. 저 원래 좀 되게 유쾌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좀 장난도 잘 치고 막 드립도 친단 말이에요. 근데 하도 이런 걸 주위에서 싫어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조금 쳐 맞아서 모난정이 돌 맞아가지고 요즘에는 그냥 점잖은 척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네. 보통은 좀 이제 이렇게 잘 비웃기도 하고 이렇게 좀 깝죽대는 편입니다, 사실은. 근데 좀 사회적으로 많이 사회화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시작하고 가장 힘들었던 일 뭐냐? 제가 생각해봤어요. 근데 사실은 모든 일이 힘들어요. 취재 하나하나가 저 힘들고 최근 들어서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루는 이 영상들이 너무 기사화가 많이 되니까 너무 이슈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튜브라는 게 그냥 좀 편안하게 소비되고 편안하게 해야지 막 100만도 나오고 200만도 되는데 이게 기사화가 되면 너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뭘까? 제 기억으로는 가세연이랑 2년 전에 김건모 씨 사안으로 좀 붙었었던 적이 있어요. 김건모 씨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분이 자기가 당했을 때 배트맨 티셔츠를 입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배트맨 티셔츠에 대해서 아니다. 그때는 배트맨 티셔츠가 없었다. 라이센스가 있어서 네가 당했다는 그 이후의 시기에 나왔다. 이거를 다 공개했어요. 그리고 당사자 그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랑 인터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셨던 그 사람은 배트맨 티만 봐도 트라우마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막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근데 제가 방송을 하고 다음날 강용석 씨나 김세희 씨나 김용호 씨 세 분이서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나서 낄낄대면서 하하하하 배트맨 티셔츠가 뭐 그 이후에 나왔답니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그때가 진짜 힘들었어요. 이거 누구를 위해서 내가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악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진호는 욕을 처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악플을 잘 안 봐요. 악플을 보고 나면 기분이 안 좋고 그분을 설득해서 이길 자신이 없어요. 제가 한번 악플이라고 좀 그분은 이제 비판을 하시니까 배틀을 뜬 적이 있었는데 그분을 못 이겼어요. 왜냐면 내가 새벽같이 막 쳤거든요. 근데 그분은 남는 게 시간이고 나는 시간이 없잖아. 제가 졌습니다. 너무 그 악플러한테 너무 분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팩트랑 관계없이 막 저 인신공격하고 막 천벌을 받고 막 대대손손 막 그리고 다 쳐맞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분을 날려 보내드리는 것밖에 없었는데 제가 그분 날려 보낼 때도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안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저에 대한 비판 수용하는 편입니다.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일단은 보이면 가차 없습니다. 제가 이런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었던 취재가 뭐냐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제일 힘들었지? 일단은 시청자분들은 제가 막 제보를 받으면 바로 다 나오는 줄 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제보자들이 당할 피해들이나 아니면 이 사안이 일으킬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크거나 이럴 때 그냥 접을 경우가 좀 있거든요. 접는 영상들이 사실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얘를 위해서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계속 취재하다가 막판에 진짜 딱 접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좀 힘들고 사실 그 제가 조회수만 노렸다면은 그걸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내가 했으면 한 200만, 300만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접는 용기가 좀 용기라고 할게요. 왜냐면은 그거를 접었을 때 그 다음에 의욕이 안 생기거든요.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가 제일 힘들고 두 번째로 그냥 취재 공개한 내용상으로는 제일 힘들었던 때가 최성봉 씨 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저는 사실 99% 확신했어요. 최성봉 씨가 암투병이 아니라는 걸. 왜냐하면 제가 최성봉 씨랑 통화를 하면서 그분이 술을 먹는다고 했고 밖에 있다고 했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다루겠다고 했더니 지금 당장 오겠다. 아니면 지금 당장 남양주 어디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관련 자료까지 다 있어서 자신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1% 정말 만에 하나 이 친구가 정말 암이면 어떡할까 이런 부분이 진짜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터뜨리고 나서 그게 사실로 밝혀진 이후에 최성봉 씨를 선의로 도와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천만 원을 다 해주신 분들도 있고 10수억을 도와준 분도 있고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인간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은 돈이 많아서 해준 게 아니고 본인들도 아팠고 본인들도 힘들었고 그런데 이제 이 하나의 희망을 위해서 도와주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신뢰를 제가 아주 뒤집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제가 완전 다 밝히고 나서 오히려 그분들이 저를 좀 원망했어요. 몰랐으면 이렇게까지 마음이 안 아팠을 것 같다고. 그래서 되돌아보면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최성봉 씨 본인의 삶도 있는데 그 친구가 일부러 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 친구 개인적인 삶으로 봤을 때는 미안하다기보다는 좀 안타깝다, 딱하다
어쩌다가 저 친구가 저렇게 됐을까? 어떤 사안을 다뤘을 때 가장 보람이 있었나? 이진호가 어떤 사안을 다뤘을 때 가장 보람이 있었지? 사실 이 유튜브 하면서 제일 보람이 있었을 때는 조회수가 잘 나왔을 텐데. 근데 참 이 흐름이 뭐냐면 제가 진짜 열심히 취재하는 건에 대해서는 사실 조회수가 잘 안 나오고 제가 솔직히 대충 이렇게 취재한 것들은 오히려 잘 나옵니다.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하네. 이상하네. 개인적으로 이진호랑 친한 연예인이 있냐? 이 질문들도 많이 해주셨어요. 개인적으로 친한 연예인들 생각을 해봤습니다. 있겠냐? 있습니까? 있을 리가 없잖아. 있을 리가 없지만 일단 진짜 있긴 생각해보니까 쥐어짜내니까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유명 연예인들이랑도 좀 알아요. 알기는 개뿔이 압니까? 친하진 않죠. 근데 일단은 저랑 이제 술 한잔 하자 이렇게 불렀을 때 올 수 있는 사이. 물론 그분들한테 물어보진 않았어요. 물어보진 않았는데 손승연 씨라고 있어요. 가수 손승연 씨 있는데 그분이랑 제가 아프리카에서 뭔가 약간 한동안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한 1년 정도?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좀 친했고 허준 씨라고 있습니다. 허준 씨, MC 허준 씨가 있는데 제가 방송 예전에 TVN 이뉴스 할 때 그때 MC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를 좀 많이 도와주셨고 게임 방송 하시고 이제 토전사 하시는 분 그 형님 개인적으로 이제 LJ 씨라고 아십니까? 그 LJ 씨라고 유명 연예인들과 굉장히 많이 사귀었고 헤어지고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이랑 좀 친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친함의 정도가 이런 거죠.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해? 빨리 이거 연예인들을 이거 빨리 어떻게 수배 좀 해줘. 이것도 해줘. 알아봐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연예인 있나?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연예인 진짜 봤던 연예인 중에 제일 잘생겼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 2명 있습니다. 2명 정말 배우만이 풍길 수 있는 그 잘생김이 있거든요. 그 잘생김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소지섭 씨 진짜 잘생겼어요. 제가 소지섭 씨를 왜 잘생겼다고 생각하냐면 청룡영화상을 하거든요. 스포츠조선에서. 근데 그때 소지섭 씨가 상을 탔단 말이에요. 아마 강지환 씨랑 같이 했던 영화였는데 상을 탔어. 옥상이었나? 올라와서 담배를 피는데 피고 나서 갑자기 여기를 꺼내서 팅 해서 딱 하는데 전 처음 봤어요. 무슨 휴대용 잿더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휴대용 잿더리 딱 해가지고 하는데 너무 잘생긴 거야. 이 사람은 진짜 잘생겼어. 정말 저는 그때 당시에 소지섭 씨한테 반했습니다. 너무 잘생겨가지고. 일단 그때 기억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닿고요. 두 번째는 강동원 씨. 강동원 씨는 제가 그냥 현장에서 봤는데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근데 무슨 외계인이 온 것처럼 비율이 10등신이 이렇게 걸어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웃었는데 너무 잘생겼습니다. 제 그래서 마음속에 후탑은 소지섭, 강동원 씨 너무 잘생겼고 물론 요즘 친구 중에서 제일 잘생긴 건 차은우 씨가 맞습니다. 근데 차은우 씨가 아직 그때 운동을 안 했을 때였기 때문에 약간 뭐라고 하죠? 학생 같은 느낌? 풋풋한 느낌? 이런 느낌이 더 낫다.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연예인 누구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소속사랑 관계가 있어서 그렇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예쁜 연예인은 제 마음속에 송혜교 씨밖에 없습니다. 송혜교 씨 진짜 예뻐요. 송혜교 씨 너무 이쁩니다. 제일 이쁩니다. 소속사랑 아무 관계없이 그냥 제가 봤을 때 제일 이쁜 사람 송혜교예요. 그 수많은 연예인을 인터뷰하면서도 송혜교 씨를 넘어서는 연예인을 못 봤다. 그 다음에 넘버2를 생각했을 때도 물론 저같이 이렇게 쭈꾸미 같은 애들이 뭐 누가 이쁘다 안 이쁘다 하는 것 자체가 웃겨. 맞잖아. 네가 뭔데 평가질이야 하는데 그냥 내가 느낄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송혜교 씨 그만큼 임팩트가 있다. 그리고 약간 다른 느낌인데 전지현 씨 경우에는 약간 연예인 오브더 연예인 느낌이에요. 다가갈 수가 없어.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송혜교 씨가 더 이뻤다. 김혜수 씨는 어떤가요? 김혜수 씨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수 씨 제가 그 비하인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김혜수를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 영화 인터뷰를 갔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잘생긴 연예계 그 기자 중에 송중기라고 불리는 기자랑 같이 갔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김혜수 씨 관련 자리였는데 김혜수 씨가 그 1시간도 넘는 시간 속에서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귀뚱으로도 듣지 않으셨어요. 무조건 그 연예 기자를 보면서 아니 왜 이런 분이 기자를 하세요. 배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사람이야. 누나. 그때 이후로는 김혜수 씨 좀 별로입니다.
근데 김혜수 씨가 굉장히 쾌활하세요. 되게 활달하고 김혜수 씨 동생분들이랑 친한 분들이 많은데 물어보면은 김혜수 씨 놀러 가면 김혜수 씨가 엉덩이 빡 치면서 이씨 막 또 놀러 왔냐 이렇게 장난치시기도 하고 굉장히 털털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김혜수 씨 저 기억 안 나시죠? 안 날 겁니다. 저 그때 옆에 있던 쭈꾸미예요. 이거 연예계에서 터지면 난리 난다 이런 게 있는지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연예계에 이거 터지면 난리 납니다.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안 터질 것 같아. 약간 이제 정치권이랑 연루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진짜 신입 기자 때 이거에 대해서 취재했거든요.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진짜 이거 입 털면은 나 끌려갈 것 같다. 어떡하지? 너무 그런 게 있었어요. 너무 그런 게 있었어. 그런 사안 제가 나중에 이거는 나중에 회고록에 쓸 테니까 2만 원 주시고 사 보시도록 하고요. 최악의 기억으로 남는 연예인이 있나요? 김혜수 씨가 물론 김혜수 씨가 인성이 되게 좋은데 김혜수 씨의 경우에는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선균 씨랑 인터뷰 이선균 씨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선균 씨랑 인터뷰할 때가 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선균 씨랑 2대1로 인터뷰했거든요. 2대1로. 근데 이선균 씨가 진짜 저를 한 번도 안 쳐다봤어요. 1시간 동안 인터뷰하면서 나를 한 번도 안 봤다니까. 이렇게 옆으로만 하는 거야. 이렇게 옆으로만. 근데 그 친구도 남자 기자였는데 그러니까 기분 나쁘네 갑자기. 근데 제가 걔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50분 동안 저를 한 번도 안 쳐다보고 제가 질문하면 네 이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감정이잖아. 이선균 씨 그때 인터뷰 애티튜드 좋았어. 근데 다만 나랑 눈을 마주쳐주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가장 인성이 좋다고 생각했다는 연예인이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자들한테는 다 인성이 좋죠. 다 착하게 해요.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예전에는 다 프렌들리하게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귀찮으니까 기자들이랑. 제일 좋았던 연예인은 제 기억으로는 에이핑크의 정은지 씨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는 본인이랑 관계가 없는 일인데 제가 이걸 취재하다가 오히려 이걸 다루지 않고 너네들이 화해라 해가지고 끝났어. 그랬더니 본인이랑 아무 관련도 없는데 정은지 씨가 연락이 와서 고맙습니다.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도라지 차를 받으니까 좋아하네. 도라지 차를 선물로 줬습니다. 이거 방송하실 때 상하실 텐데 역시 뭔가 오고 가는 게 있어야지 인성이 좋다고 하는구만. 네. 어쨌든 정은지 씨가 본인 일도 아닌데 이렇게 나서서 했다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인성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역시 뇌물 먹으면은 달라지네. 취재를 하면서 가장 소름 돋았던 사안이 있냐? 한번 얘기했던 것도 같긴 한데 김동성 씨 사안이 제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동성 씨가 그때는 이제 아내분과 지금 아내분이 아니라 첫 번째 아내분과 굉장히 잘 지내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제보 메일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보 메일이 와서 김동성 씨가 이혼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했는데 뭘 보냈냐면 그 서류 이혼 서류랑 양쪽에 도장 찍혀 있는 거랑 이런 거랑 조정 신청서까지 다 보냈어. 그러니까 맞고 확인해보니까 다 맞아. 사건 번호도 다 맞아. 그래서 이제 이걸 기사를 쓰고 딱 마지막에 김동성 씨랑 진짜 어렵게 통화가 마지막에 됐어요. 그랬더니 김동성 씨가 아닌데요. 이혼 안 하는데요.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확실히 안 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잖아요. 황당해가지고 왜냐면 그때 막 보낸 파일 같은 게 개인정보가 다 있는 당사자가 아니면은 못 받는 자료들을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보자한테 마지막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그 여사분께서 웃으면서 그렇게 확인을 똑바로 했어야지. 그럼 딱 끊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느꼈던 이 소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목소리 그분 목소리가 누구랑 되게 닮았습니다. 굉장히 닮은 목소리. 근데 그분의 얘기는 꺼낼 수 없겠지만 하여튼간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에 섰던 그 한 분이에요. 그분의 목소리랑 굉장히 흡사하다. 그래서 아직도 제가 그때 사안을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소름이 돋고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이제 이혼을 준비했던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열애설 막으려고 진짜 소속사랑 상의하나요? 물론이죠. 당연히 소속사 측에서는 상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웬만해서는 사진 같은 것도 만약에 사진이 있다면 협의합니다. 그래서 예쁘게 나온 걸로 인정하는 대신에 예쁘게 나온 걸로 소속사 입장이나 당사자들 입장 반영해서 최대한 해준다. MBTI 뭐냐?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잘 아는데 MBTI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ENFJ입니다. ENFJ. 뭔지 잘 몰라요. 하여튼간 ENFJ라고 합니다. 마지막 앞으로 유튜브 계획이 있나요? 유튜브 계획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을 해보면 알겠지만
언제 제가 그만둬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느 날 뭐 제가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취재를 하고 시청자분들에게 전달을 해 드리지만 늘 책임감을 갖고 하기 때문에 뭐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건 제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사회적인 파장이 큰 내용들도 많고 힘든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언제 그만둬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기적인 플랜을 갖기보다는 한 건 한 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취재하는 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자. 부끄럼 없이 하자. 이런 주의를 갖고 있고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제가 뭐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근데 저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을 하면서 돈 받은 적이 없고 돈을 준다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게 제일 팩트입니다. 시청자분들 3,000명이 보고 있어도 후원금 안 터지는 게 제 방송입니다. 남들은 한 200~300명 봐도 막 후원금 막 터지지만 시청자분들도 안 주고 싶은데 그분들이라고 주겠습니까? 저는 뭐 달라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 저는 떳떳하게 저의 길을 갈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분들이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